네, 코하 2월 11일 수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극도의 공포 속에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안착에 실패하면서 강하게 또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외로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국내로는 빗썸 5지급 사태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향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안팎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6만에서 11만 건으로 발표되면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을 둘러싼 이슈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따라 보겠습니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또 장 분위기가 안 좋지만 밝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슈 확인에 앞서서 2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힘을 못 쓰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단기적으로 하락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58.53%입니다. 어제 58.72% 비슷하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알트코인이 힘을 받지 못하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05%입니다. 어제 저녁 8.05%입니다. 네, 5.05%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8% 위에까지 지금 안착돼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은 기자가 테더 도미넌스가 8%대면 담기에 좋다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죠. 잠시 후에 또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6%로 어제 방송 시 32.06%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횡보할 것이다라고 나타내고 있고, 반면 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0.88%로 0.07%였죠.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또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 동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코인을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주요 코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으로 확인해 봅니다. 말라버린 달러, AI로 쏠린 자금, 비트코인의 약세 배경이다. 이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에서 6만 6천 달러대까지 밀렸는데, 이수연 기자, 이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하락은 단순히 비트코인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유동성 환경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보입니다. 네. 이 라울팔 리얼비전 창업자는요, 최근 가상자산과 이 기술주 전반의 조정이 이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과 정부 자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달러 유동성 축소와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시중에 풀려있던 달러가 흡수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이 커졌고,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유동성 환경이 다시 개선될 경우 가격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봤던 헤드라인에서처럼 AI로 자금이 여전히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증시 반도체, 인프라 등 주가 흐름이 좋죠. 그런데
이게 코인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가상자산 전문 트레이딩 업체인 이 윈터뮤트 같은 경우에는요, AI 투자가 아무래도 수개월 동안 관심을 좀 받았잖아요. 이 가용 자본을 많이 흡수하면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다른 자산군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나스닥 100 지수에서 AI 관련 종목을 제외하면 가상자산의 상대적 약세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설명인데요. 즉 비트코인이 특별히 외면받고 있다기보다는 자금이 한동안 이 AI라는 한 방향으로 집중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요즘 AI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피지컬 AI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이슈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슈가 없는 암호화폐는 소외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분석이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AI만 가자 하는 시장에 아시아 쪽 특히 일본의 다카이치 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그래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유일한 좀 희망적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이 일본 국채 금리 흐름이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최근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좀 돌아서면서 이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고요. 그쵸. 이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정책 기조가 엔화 약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위험 자산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단기 변수라기보다는 중기적인 유동성 환경을 볼 때 좀 체크해야 할 포인트로 좀 보입니다. 네, 좀 아까 AI로 수급이 쏠리는 이유가 유동성이 부족해서라고 하셨는데 이 좀 다카이치 노믹스가 잘 실행돼서 유동성이 넘쳐나서 좀 저희한테도 수급이 좀 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클래리티 법안 협상이 결렬됐다. 네, 또 한 번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통과가 돼야 그래도 하반기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가사를 외칠 수 있는데 아쉽게도 협상이 미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쵸. 클래리티 법안이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중간 선거 국면이 좀 들어서기 전에 빨리 통과가 돼야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백악관에서도 빨리 통과를 시키고 싶으니까 지금 2차 이제 논의를 연 거예요. 그런데도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2차 논의 때 너네들끼리 네. 이해 당사자들끼리 좀 협의 잘 해봐라. 네, 빨리 합의해봐라라고 네. 2차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도 네. 결국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일단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이 은행권 관계자들이 모여서 핵심 쟁점이었죠. 이 클래리티 액트를 놓고 좀 논의를 다시 한번 진행했는데요. 네. 결국 핵심 쟁점은 역시나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허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업계 측은 입법 타협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나왔지만요. 역시나 은행권은 보상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뚜렷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논의에서 오히려 이 은행권의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코인 업계가 원래 조금 양보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때다 하면서 아예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자체 금지하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아예 그냥 못 받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는 진짜 부정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은행권의 태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또 네. 강경했습니다. 은행권은 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보유, 사용, 소유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이든 또 비금전적이든 어떤 형태의 대가 지급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못 박았는데요. 네. 특히 이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금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장 구조 법안 초안, 그러니까 특정 스테이블 코인 활동에 한해 이 수익률 지급을 허용했던 안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야, 이 은행권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간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네. 이 회의에 실제로 참석한 관계자 역시 이 논의 자체는 굉장히 생산적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전했을 정도인데요. 네.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문제에 대한 접점을 좀 찾지 못했고 결국 이 논의는 앞으로 이 상원은행위원회와 업계의 자율 협의 국면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참 이 4단계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하려면 네. 4단계나 남아있는데 이 1단계조차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업계 내부에서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부 크립토 업체들은 우리가 지금 급한 입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은행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자 이러면서 조금 한 발 물러나는 그런 수용하는 입장을 지금 내놓으면서 네. 자세를 좀 낮추는 모습인데요. 뭐 어쨌든 사실 우리가 급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쵸. 그런데 지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우리 업계 쪽 기업이 있잖아요. 네.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가 사실 그래도 입김이 좀 세잖아요. 네. 근데 코인베이스는 역시나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네. 이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논쟁이 얼마나 빨리 정리되느냐가 이 법안 전체 일정과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심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빨리 이 클래리티 법안이 좀 활성화돼야 암호화폐 활기를 더 불어넣어 줄 텐데 오늘 떨어지는 이유가 클래리티 법안이 더 밀려나면서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백악관 관련 거시경제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 소식도 우리 또 코인 시장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4월 첫째 주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백악관에 따르면 정확한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인데요. 지난주 두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무역 현안뿐만 아니라 이 대만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미중 간 통상 갈등과 이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런 외교와 그리고 지정학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미중 양국의 외교가 틀어지면 또 관세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좀 살펴봤고 훈 기자. 네네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상 비트코인 현황 어떻습니까? 네, 물론 지금 뭐 밤사이에 네. 뭐 클래리티 법안, 즉 한국말로 하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이제 지금 또 연기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 한국 시각으로 이제 미국의 1월 달 지난달에 비농업 고용지표도 이제 그쵸.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지 아니면 이제 지표가 예상치를 위로 이제 상회하면서 또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을지 네. 여러모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지금 벌벌벌 또 떨고 계실 텐데 그쵸, 암호화폐 제가 특히. 항상 네. 위기는 기위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은 어쩔 수 없이 또 숙명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구간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필 밤사이 그리고 오늘 낮에 비트코인 또 잘만 가다가 또 조금 이제 좀 주춤해졌는데 네. 새벽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에 그 지금 제가 자료를 온체인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네. 보시면 이제 그 블랙록이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아니죠 세계 최대의 자산 이 운용사. 자산 그쵸.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네. 자산 운용사죠. 이제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IBIT라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 밤사이에 또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66억 어치 이제 달러로 한 1억 9,700만 달러어치 이렇게 또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왜 하필 이렇게 많은 자금이 또 이러한 시기에 또 유입이 됐는지 이제 잠시 후 차트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트 속에 해답이 있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아캄 인텔리전스에서 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센티먼트, 즉 이 시장이 좋으냐 안 좋냐를 네. 이제 이 온체인 대표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트의 센티먼트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또 살펴보니까
최근, 그러니까 이틀 전, 9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이게 빨강색 이 라인 그리고 이 빨강색 이런 그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죠. 즉 시장이 한동안 되게 암울했다, 침체였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을 이제 이 아캄 센티멘트에서 이제 보여주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이 음수 그러니까 즉 이 수치가 양수이면 좋은 거고 음수이면 안 좋은 건데 네. 여전히 음수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빨강색 선, 요 빨강색 이 그래프가 그래도 지금 9일 이틀 전부터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안 좋았으나 조금 나아졌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 이제 또 블랙록으로부터 이제 엄청난 많은 자금 좀 전에 말씀드린 2,865억어치의 그런 자금이 또 들어오면서 이 센티멘트가 여전히 음수했으나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과연 털어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은 또 저점인지. 집중해서 또 네.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구간인지를 우선 테더 도미넌스 차트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온체인 데이터에서 다행히 세계 최대 이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자금 유입이 포착됐다. 인데 네네네. 그래서 진짜 이 지난 월요일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하면서 그렇죠. 피카츄 노래도 불러주셨잖아요. 네. 시작인가요 진짜? 자, 물론 네.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테더 도미넌스 체크했는데 아침만 하더라도 이 빨간색 선, 이 네. 8% 밑에 그리고 심지어 이 노란색 선 7.92 밑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다시 8%를 이제 넘어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훈기자가 여기 노란색 월봉 밑에서 마무리해 줘야 되고 이게 8%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네. 지금 넘었으니까 시장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떠실 수도 있지만 자,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제가 주봉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선은 여기는 그 CCI라고 하는 이제 지표거든요. 이 지표를 제가 왜 켜놨냐면은 네. 캔들이 오르더라도 이 아래 CCI 지표가 이렇게 끝에 즉 여기 산 봉우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여기 캔들은 점점 높아졌는데 CCI 밑에 지표는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차트 용어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조금 더 주봉 단위인데 지금 이번 주가 조금 더 어디까지 칠지 모르겠으나 이 구간 어디서 높은 확률로 지금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봉 단위로 지금 다시 테더 도미넌스 일봉 단위로 지금 조금 이렇게 오르더라도 이 8%를 지금 넘겨줘서 좀 무섭긴 하지만 네. 이 구간 전에 이 장대 음봉과 양봉 이 구간 어딘가에서 다시 또 이 하락 다이버전스 우리는 이거를 미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듯이 대비를 하고 우리는 여기서 선물로 따지면은 롱, 현물로 따지면 매수 이런 관점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알을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구간에서 어딘가에서는 높은 확률로 방금 좀 보여드렸다시피 네. CCI 즉 테더 도미넌스 주봉 차트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이격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빠질 것을 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가 무엇이길래 이 차트가 빠져야지 코인 시장이 오르냐? 좋아요. 자, 테더 네. 도미넌스는 즉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뭐죠? 테더. 자, 이 테더는 뭐죠? 안전자산. 그래서 이 안전자산에 기대는 심리가 높으면 이 달러가 강세되고 테더 도미넌스도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코인은 변동자산, 위험자산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면 당연히 코인은 올라가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달러랑 자, 패깅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우선 일봉입니다. 자, 일봉인데 자, 사실 우리 지금 이 코마워 시청자분들 그리고 웰컴이 분들 네. 제가 미리 여기 62,870달러 여기 미리 잡아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쭉 반등한 것에 대한 또 단기적으로 이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차트는 항상 또 다시 되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돌림이 나와주는 상황인데 자, 지금 되돌림이 나와주더라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미리 잡아드린 이런 위에 67,970달러, 67,085달러 이런 구간들을 또 한 번 터치하고 다시 또 상승했다가 또 다시 빠지는 이런 흐름을 지금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빠지더라도 지금 오늘 다시 65,900달러를 다시 터치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터치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막 본인은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네. 이런 구간이 또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기 좋은 장소이고요. 기회일 수 그러나 있다. 네. 지금 코인 시장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잡고 이제가 저점 난 잡았으니까 이제부터 무조건 가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타점에서 잡았고 이득이 나고 있으면 수익이 날 때 지금은 이렇게 익절을 하고 또 다시 저점을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진입했다 또 수익 나면 다시 또 익절을 하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을 조심스럽게 좀 진입을 해야 대응해야 되는 네. 그런 시장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구간도 설령 지금 잘 가다가 지금 66,000달러, 67,000달러 이탈했는데 65,900달러 오면은 여기서 또 기술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중장기적으로 그래 나는 코인 단기적으로 투자 매매하는 거는 모르겠고 좀 어떻게 이제 좀 그냥 가자를 외치고 싶고 언제 올라가느냐 이렇게 또 많은 질문을 또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4시간 봉.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네. 제가 오늘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 상단에 흰 색깔 선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73,440달러 선. 두 번째는 76,120달러 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코인이 다시 7만 달러로 돌파하고 8만 달러, 9만 달러 가려면은 우선 앞에 놓여 있는 숙제부터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숙제가 네. 73,440달러, 두 번째 숙제가 76,120달러. 이 구간을 안착을 해줘야지 큰 그다음부터 저항구간이네요. 상승이 이 추세가 열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다시 제가 비트코인 월봉 제가 좀 거국적으로 월봉을 월봉이요?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를 제가 1로 잡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4를 이렇게 이 1, 2, 3, 4가 무엇이냐? 바로 엘리어트 상승 파동이라고 하는 또 기술적인 그런 분석하는 지표 네. 방법인데 엘리어트 상승 5파를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해야 된다. 무엇과 함께 테더 도미넌스가 다시 빠지는 것과 함께 그래서 지금 월봉 관점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이제 4파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5파를 기대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월봉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빠질 수 있겠다. 그리고 심지어 좀 안 좋겠지만 제가 저점 잡아드린 이 62,870달러 구간도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6만 달러가 깨지게 되면 6만 달러가 깨지게 되면 제가 여기 또 미리 잡아드렸죠. 56,297달러. 물론 이 59,000달러, 58,000달러에도 여러 이제 단기적 지지점이 있겠지만 네. 중요한 지지점은 바로 여기 56,297달러입니다. 물론 여기 꽤 많이 내려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 구간 안 오고 바로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둥지를 틀고 저점을 확실히 잡고 다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보여드린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맞고 시원하게 이제 때려맞고 내려와 주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65,900달러 혹은 62,870달러도 충분히 다시 올 수 있겠으나 이런 구간 물론 왜냐면은 여기 56,270달러 안 주고도 바로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5파 상승 5파. 를 이제 대비하면서 네. 분할로 우리는 이제 여기 진입을 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도 또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비트코인 4시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 73,000 4시간 봉이요? 네, 비트코인 4시간 한번 보여드리면 73,440달러, 76,170달러를 이제 좀 안착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월봉상으로는 5파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우리 차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이슈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끊긴 환매 행렬, 비트코인 ETF 3일 연속 자금 유입. 앞서 이 최준 기자의 블랙록 ETF 유입 소식과 이어지는 좀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틀 연속 순유입이 기록됐습니다. 오늘까지 다행이네요. 하면 이제 네. 3거래일 연속 순유입인데요. 네. 이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금요일에 4억 7,110만 달러 그리고 월요일에 1억 4,490만 달러가 추가로 유입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화요일에 1억 6,656만 달러가 추가로 순유입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그 사이에 6만 달러 부근에서 반등해서 7만 달러 선까지 회복했던 흐름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전체 ETF 운용 자산은 여전히 고점 대비 좀 감소한 상태로 네.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게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뚝심의 그분이 계시네요. 네, 다행히 그렇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오렌지맨 마이클 셀러인데 네. 심지어 시장에 떠도는 비트코인 매도설에 또 어떤 답변을 직접 했다고요? 네, 정말 든든한 큰형님이십니다. 이분 아니었으면 이미 비트코인 시즌 종료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더리움에는 톰리 의장 톰리가 계시고 있고. 우리 비트코인에는 이제 세일러문 형님 셀러문 형님 있고.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든든하신 분인데요. 네. 직접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매각설에 대해서 이 셀러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최근 제기된 매각 관측에 대해서 안 판다라고 안 판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 없다고 이제 못을 박았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 매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오히려 매분기마다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이 발언이 단기 가격 반등보다는 장기 보유 주체의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암호화폐 시장 시즌 종료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일러문 형님을 응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일러문 화이팅 한번 기자님 외쳐주시죠. 네, 세일러문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제발 이 죽어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살려주십시오, 세일러문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일지 헤드라인 보시죠. 네, AI 시대에 선언한 비탈릭, 이더리움 가격보다 철학 선택을 했다. 이 이더리움 2,000달러 선도 깨졌습니다. 1,900달러 선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이더리움인데 그런데 이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AI 시대에 이더리움이 해야 할 역할을 직접 좀 언급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가격보다 철학을 선택하신 건데. 지금 가격이 중요한데. 네, 그러네요. 네. 좀 가격 흐름만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 굉장히 네.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이 비탈릭의 메시지가 굉장히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더블록에 따르면 비탈릭 부테린은 AI 시대에 이더리움이 해야 할 역할을 이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라 탈중앙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지켜주는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비탈릭은 이 사용자가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무신내 툴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무신내, 네. 거대 언어 모델이나 이 중앙화된 중개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암호화 결제 메커니즘 클라이언트 검증 기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네, 또 AI 에이전트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거래 같은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더리움은 AI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AI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기반 레이어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AI 시대의 이더리움의 역할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이 미증시에 AI 종목만 갈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이제 같이 좀 엮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탈릭의 메시지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확장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비탈릭도 거버넌스 영역에서 이 AI를 활용해서 네. 예측 시장이나 이 복잡한 투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지만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이더리움다운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 중심의 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철학이 담긴 이더리움인데 그렇지만 가격은 철학적이지 못합니다. 네. 가격은 지금 2,0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파생 시장 지표를 보면 지금 화면 보시면 1949선 달러. 와. 근데 파생 시장 지표도 꽤 냉정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파생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월물 선물 가격은 현물 대비 약 3% 프리미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 통상 중립으로 평가되는 5%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가격이 이 1,800달러 선까지 밀렸던 적도 있는데요. 이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나는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뚜렷한 매수 주체가 등장하지 않는 한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 이더리움의 흐름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도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6년 들어서 네. 이더리움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 9%가량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곧바로 이 네트워크 경쟁력 약화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레이어2를 포함하면 이더리움은 여전히 블록체인 산업 전체 예치금 TVL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수료 수익과 유동성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좀 흐름 자체, 네트워크 현황 자체는 좋은데 이더리움이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거는 결국 수급 구조 쪽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30일 기준으로 보면요. 네. 이더리움 메인넷 수수료는 약 1,900만 달러, 그리고 레이어2는 약 1,46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 확장성을 위해서 레이어2 지원이 이어지는 동안 메인넷 활동은 둔화됐고요. 그 결과 소각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더리움 공급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 최근 30일 기준으로 보면 연환산 공급 기준은 이 증가율이 0.8% 수준으로 사실상 디플레이션 기대가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와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겹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선호가 좀 약해진 모습입니다. 네, 이더리움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주은 기자, 네네네. 주은 기자가 붙여준 이더리움의 별명이 민생리움이다. 그만큼 우리한테 수익성을 쉽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네네네. 2,000달러가 깨졌습니다.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를 보면서 이더리움 현황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물론 이제 이더리움 지금 네. 메타 차트, 알파 차트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이렇다 할 방향성보다는 지금 또 시장에 또 벌벌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셀 시그널이라든지 네. 자, 그리고 이 알파 차트 상에서도 이 알파 라인을 좀 켜보면 알파 라인 위에 이 노란색 선 위에 캔들이 있어야지 좀 더 이제 상승의 힘을 더 부추겨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캔들이 지금 이 노란색 선 아래에 있네요. 자, 그리고 키보스코어에서도 좀 예측치를 좀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이것도 보면은 네. 이 초록색 선 이 예측치가 이 현재 가격 빨간색 선과 이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제가 관성의 법칙을 강조드리는데 이 이격이 너무 벌어졌으면 이런 그림과 같이 다시 이게 쪼그라드는 간격을 좁히려는 그런 모션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수 있을 그런 모션을 지금 또 캔들상 차트상 그리고 이런 알파 차트 그리고 메타 차트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 기자가 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민생 지원금의 비율을 하느냐. 제가 왜죠? 이 차트를 항상 보여드렸죠. 뭐죠? 자, 이 차트가? 이 차트 말고 먼저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는 이 ETH 네. 그리고 비트코인 BTC 차트. 자, 보면은 이게 일단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사실 옛날만 하더라도 이게 2017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왜 치솟았냐면 이더리움 가격도 뭐 쌌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정말 저렴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고공행진하는 그런 그래프가 또 연출이 되었고 점점 이더리움이 비싸졌잖아요. 막 저도 사실 2019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하나당 막 6만 원, 9만 원, 11만 원 구매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막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뭐 한때는 500만 원, 60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 이더리움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에는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지지점과 또 저항받는 저항점, 즉 변곡 구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흰색과 노란색 선을 이제
중첩시키면서 그어놓은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의미한 손익비가 좋은 변곡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것을 쭉 그려놓으면서 이더리움이 또 위태위태 할 때마다 제가 이거를 항상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구간도 미리 다 잡아드렸고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코인에 물리는 이유가 이럴 때 항상 제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요. 손익비가 네. 이제 좋을 때 도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랐을 때 이미 다 올랐을 때 이제 뉴스도 막 이제 더 붐을 일으키고 그렇게 좀 과열이 된 상태에서 진입을 하니까 이제 물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안 올 것 같지만 지금 이 선 0.03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기 노란색 선 0.028도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구간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선이 좀 더 내려가서 여기 0.026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간격보다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이 간격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손익비, 손실 대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더 떨어지더라도 민생지원금처럼 지금은 저렴한 가격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더리움 이제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주봉 차트에서 이 2145달러와 2130달러는 월봉 종가. 지금 이제 오늘이 11일. 10일.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대충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2월 달 월봉이 이 2145달러, 213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 줄지 안 줄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해 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시즌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어진다. 그런데 이 밑에서 혹은 3월 달까지도 이 밑에서 캔들이 이제 이렇게 우하향 횡보하게 되면은 한동안 또 긴 시즌 종료 구간이 또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일단 판가름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더리움 2145달러, 2130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여기 잡아드렸죠. 그리고 여기도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747달러 이런 구간에서 또 담으신 분들은 이미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유롭게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네. 한동안 이제 이더리움 이제 일봉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더리움 일봉 보여드리겠는데 한동안 좀 지루한 장세가 단기적으로 좀 연출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이 구간 1747달러 이 구간으로부터 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급등을 한 것에 대한 지금 되돌림이 연출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38달러와 1992달러 이 박스를 지금은 이제 이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혹은 내일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이 1896달러, 1858달러 이 박스 이 상단에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높은 확률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구간에서 또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찍고 당분간 또 캔들이 이제 유지될 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이 구간 쉽게 말해서 이 1890달러를 잘 지켜내는지가 또 중요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이더리움 오늘 좀 중요해서 이더리움 일봉 차트를 제가 1시간 봉으로 1시간 봉이요. 바로 1시간 봉으로 좀 제가 이렇게 네. 세밀화해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봉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거를 여기를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일단은 한 마디를 저는 이게 형성했다고 봐요. 네. 한 마디를.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다시 또 빠졌죠. 빠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렸잖아요. 말아 올렸는데 이 말아 올린 게 되돌림을 보여주면서 여기 지금 미리 잡아놓은 이 박스를 또 유지하다가 지금 여기를 이탈을 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캔들이 이렇게 바로 빠지는 확률보다는 이게 지금 항상 이 중요한 제가 잡아놓은 구간에서는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확률이 버티다가 있어요. 빠지더라도 버티다가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또 앞에 이제 남아 있는 요 박스 때 이제 도달하더라도 여기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을 하고 이 박스 상단에서 저항 맞고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겠으나 제가 미리 또 잡아드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설령 그렇다면 이 1896달러마저도 네. 이탈하면 어떡하냐? 자, 그렇게 될 때는 시장이 좀 더 이제 더 어렵게 되겠는데 그렇게 될 때는 여기 15K
1,500달러 구간, 1,500달러 구간을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 구간 쉽게 오지는 않을 거지만 이 중요한 이런 박스대를 또 이탈하게 되면은 이 1,500달러 구간 어딘가에서 또 우리는 또 이제 깊게 반등할 수도 반등하는 있다. 구간을 또 우리가 또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빠지더라도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이 1,896달러, 그리고 또 혹은 다시 이 2,000달러를 회복하는지, 이제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회복하면 높은 확률 여기가 이제 저점으로 네. 형성돼서 한 번 더 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 흐름 봤고요. 바로 XRP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XRP 차트는 약세, 돈은 들어온다. XRP 기관은 근데 아직 안 떠났다.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네, XRP는 지금 가격만 보면 네. 분명히 약세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주요 이동 평균선을 전부 밑돌면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쉽지 않은 흐름인 건 맞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뜯어보면요. 기관 쪽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FX스트리트에 따르면요, 이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는 월요일 하루에만 63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고요. 이로써 4거래일 연속 자금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누적 유입액은 12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코인쉐어즈 데이터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XRP 관련 투자 상품으로 6,31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데 파생시장 쪽 분위기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일종의 숨고르기 국면으로 보이는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네.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이 전날 24억 7천만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는데요. 네. 이는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또 지난주 대규모 청산 사태와는 달리 이번 화요일에는 롱 포지션 청산이 138만 달러, 숏 포지션은 26만 3천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플 파생시장 그래도 숨고르기 국면인데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은 흔들려도 회사는 성장 중이라는 리플, 이 기업 가치 500억 달러 돌파, 이건 어떤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토큰 가격은 좀 안 좋지만 네. 그 별개로 리플이라는 발행사는 굉장히 강한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요, 리플은 최근 비상장 주식 시장 평가에서 기업 가치 5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록했던 400억 달러 대비 25%나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번 평가로 리플은 스페이스X나 오픈 AI와 같은 글로벌 초대형 비상장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셈입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가격은 좀 네, 힘을 그렇습니다. 못 받는 그런 리플입니다. 훈 기자, 리플 지금 짧게 주요 저항선만, 지지선만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중요하게 또 저항점으로 네.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 여기 제가 또 미리 잡아놓은 1.523달러와 2.445달러 박스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지금 몇 날 며칠 도전을 했으나 결국은 이제 앞서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맞물려서 이탈을 하게 됐어요. 자, 네. 그렇다면은 다시금 이 제가 밑에 하단에 이 빗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 구간이 1.2달러 구간이거든요. 1.2달러까지는 충분히 다시 내려올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우리는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1.2달러까지는 이제 내려올 수 있겠고, 이 빗선, 그러니까 이 1.2달러를 또 지켜내는지 또 이탈하는지 여부가 매우 이제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 앞서 이제 보여준 이런 밑꼬리가 또 형성이 한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달러 구간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익비가 좋다. 물론 1.2달러에 진입하셔서 무조건 쭉 뭐 4달러, 5달러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4달러? 아니라 네. 수익이 나면은 어느 정도 또 정리하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달러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현재 1.445달러를 이탈했기 때문에 네. 이 말씀드린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XRP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11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들이 급등을 하고 있을까요?
네, 소닉 SPM 19.86% 상승 중에 있고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가 26.52%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레이어 제로죠. 25.32% 상승 중에 있는데 2위 코인 이 레이어 제로 지금 차트 흐름 어떻습니까, 온 기자? 네, 차트 흐름으로 보면 중요한 지점들을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 레이어 제로가 실시간 가격으로 지금 3,317원인데요. 네. 지금 딱 오늘 이제 윗꼬리 그리고 저항 맞은 구간 가격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3,400원과 3,485 여기 바로 여기 지금 맞닿은 요 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데 이 선을 벌써 몇 차례 지금 도전을 했었던 구간이기도 해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벌써 5차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외로 이 구간에서 또 이렇게 바로 빠지는 그림이 또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저는 이 코인을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이 이제 숏을 타셨다가는 좀 오히려 또 이제 역으로 또 올라가는 그림이 또 나올 수 그래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이제 숏을 타는 것은 왜냐하면 벌써 이제 몇 차례 지금 말씀드린 5번째 이제 도전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벌써 이 5번째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코인을 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급등한 코인을 매수하는 건 저는 정말 비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신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런 데서 안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이런 구간 대략 4,600원이 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해칭하는 전략을 취하시던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 파란색 선이 바로 이 4,400원, 4,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착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차라리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쭉 차트를 이 주봉 차트인데 한번 꺾였네요. 네, 이렇게 쭉 그동안 하락 그 모멘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이 5,000원과 4,000원 중간 4,400원, 600원 정도 네. 여기 파란색 선을 안착을 해야지 이 추세가 이제 딱 종결되고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4,400원은커녕 지금 저항 맞고 있는 이 3,400원에서 다시 내일 또 이렇게 꼬꾸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이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려면 차라리 이 파란색 선인 4,400, 4,600원을 넘는 거 안착하는 거 보고 진입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해칭으로 역 매매를 하겠다 하실 분은 이런 구간에서 한번 또 이렇게 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매매 측면에서는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 제로 살펴봤고요. 코인 레이더 이어서 알트코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코인 백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 보여주시죠. 폴카닷입니다. 폴카닷 시청자 문의 코인인데요. 수영 기자, 어떤 코인이고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폴카닷 사실 근본 중에 근본 코인입니다. 근본 코인이다. 1세대 코인 중에 코인이고 네. 2017년 등장 당시에 이더리움 킬러로 불렸습니다. 이더리움 킬러. 이유는 이 네. 프로젝트 자체를 만든 분이요. 바로 개빈 우드라고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폴카닷은 하나의 체인이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을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각 체인을 병렬적으로 작동하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카닷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이 네이티브 토큰이 바로 폴카닷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구조만 놓고 보면 확장성과 이 모듈성 측면에서는 지금 봐도 굉장히 앞서 있었던 설계입니다. 근본 코인이긴 한데 요즘 시장 분위기만 보면 폴카닷 존재감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몇 년간 흐름을 보면요. 이 시장의 선택은 폴카닷보다 이 이더리움 레이어2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레이어2는 기존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바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개발자도 많고 자금도 몰려있는 판 위에서 당연히 성능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겠죠. 반면 폴카닷은 이제 완전히 다른 체인 위에서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기회비용이 당연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판을 짜는 구조보다는 기존 판을 키우는 구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레이어 2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폴카닷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시선들이 폴카닷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폴카닷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정식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반응이 별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새로운 기능을 어쨌든 냈는데 네. 기대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공식 출시했는데요. 초반 성적표는 솔직히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출시 이후 일주일 동안 실제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19건에 걸쳤는데요. 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네, 폴카닷 부진한 성적까지 저희 살펴봤는데 주은 기자, 네네. 폴카닷 차트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폴카닷은 이 업비트에 단순히 보더라도 네. 네, 이렇게 새롭게 나온 이런 신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빨간색 이제 좋은 이제 흐름을 펼쳐지고 있는 반면에 네. 우리 폴카닷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좀 무거운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한간에서는 폴카닷이 정말 꼴까닥, 네, 꼴까닥했다. 네, 이런 이제 꼴까닥이야, 네. 말도 많이 나오는데 아, 진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네. 차트를 차트 보면 네, 네. 이 차트를 이것도 이제 주봉이거든요. 네. 네, 주봉 한때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인의 역사도 좀 오래됐고요. 네. 폴카닷. 네, 폴카닷의 지금 지금 저점은 하루하루 갈수록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신저점을 계속 쓰고 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코인이 어디까지 정말 떨어지는 어디까지 칼날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서 무뎌질지 네. 정말 이제 또 벌벌벌 떠질 수가 있는데 이 코인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면은 시가총액으로 36위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이 코인 상위 시가총액 10위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그 시가총액을 차트로 한 것 제가 보여드렸던 아더즈라는 차트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아더즈 차트가 일봉적으로 그리고 주봉적으로도 여기 이 노란색 선을 좀 넘어 주어야지 그래서 넘어 주어야지 다시 코인 알트코인 미니 불장이 올 수 있겠다. 그쵸. 이것과 맞물려서 이 아더즈를 또 도미넌스 한 차트가 있죠. 그래서 이 차트도 여기 보여드리는 이 7.63%를 좀 넘어 주어야지 그래야지 다시 코인 알트코인들의 미니 불장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것과 같이 보셔야 돼요. 폴카닷은. 왜냐하면은 폴카닷 자체적으로는 어떤 모멘텀이 진짜 없으니까. 엄청 모멘텀과 이슈가 없는 이상 이 코인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시가총액이 또 무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하기는 좀 너무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코인이 상승 추세, 즉 여태까지 이어져 하락을 좀 마무리하고 이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 제가 5,200원, 5,193원과 5,250원 여기를 잡아드렸는데요. 이 구간을 안착하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이 전환을 좀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또 진입하시기보다는 앞서 보여드린 아더즈 도미넌스 차트와 함께 같이 봐라. 함께 보시면서 분할로 진입하시면서 이런 5,200원대가 오면 일단 또 저항대가 발견할 수 있으니 또 정리를 하면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코인 시장으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